김영남 의원님, 오늘 공수처, 경찰, 경호처가 3자 회동을 했는데 이게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위해서 이제 만난 거잖아요. 예. 소득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새벽에 집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호처 입장을 보면 좀 눈에 띄는 부분이 기존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 법률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존에도 우리는 법률에 따라서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번에도 강경 대응하겠다라는 것으로 읽히거든요. 저게 아마 경호처의 대부분의 인적 구성에 해당하는 수백 명의 경호관들의 입장하고는 다른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거는 그야말로 지금 김성훈 경호차장을 비롯한 일부 수뇌부의 강경한 의견일 뿐이지 실제로 공채된 공무원으로서 수십 년 동안 경호처에 근무를 해왔고 앞으로도 또 정년 때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 경호처 직원들의 입장은 저와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문제는 이거는 무슨 정치적으로 의견을 달리한다든지 아니면 뭐 정책적으로 A라는 안이 좋으냐 B라는 안이 좋으냐를 놓고 뭐 토론할 수 있는 사안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불법 대 정당한 법 집행의 구도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떠한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만약에 적법한 법 집행이 불법적인 세력이 크다고 해서 밀린다고 하면 그거는 국가법질서가 무너지는 거고 국가로서의 원활한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물리적인 충돌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면서 경호처의 협조하에 영장 집행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럴 때 어마어마한 물리력 내지는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국가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때는 정말 국가의 어떤 강력한 법 집행의 그 실력을 보여줘야죠. 예. 자, 그리고요. 경호처의 이제 일반 직원들 내일 아마 저지하라고 지시를 받고 현장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있는 경호처 직원들이 많이 이제 부글부글한다라는 얘기부터 흔들린다. 가족들의 연락을 받아서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한다. 역할 갈등을 느낀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언론 보도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도 이제 청와대에 근무하시거나 혹은 취재하거나 하면서 이제 경호처의 현직 직원들을 아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김영현 의원님, 네. 직전에 청와대 계셨잖아요. 예. 아는 지인들이 여전히 근무하고 있을 텐데 예. 어떤 이야기들을 하던가요? 뭐 제가 지금 뭐 청와대를 떠난 지 오래돼서 지금 연락되는 그 경호처 직원은 없는데요. 다만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일단 그 지휘부 말고 이제 정말 직업 공무원제 하에 있는 경호관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행위가 특수 공무 집행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호처만의 어떤 그 굉장히 특수한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는 상명하복의 분위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조직 같으면 이미 아마 다 들고 일어나서 수뇌부를 압도를 했을 텐데요. 그렇게까지는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만일에 내일 이 경호처 수뇌부가 그 매뉴얼대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한 것처럼 공표한 것처럼 하겠다고 한다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 경호법에 의하면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 요건은 당연히 경호처의 경호 활동이 적법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지금 대응 매뉴얼대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자신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이제 수뇌부는 공표를 한 것이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이 직업 공무원으로 있는 경호관들은 그 명령까지는 수행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수뇌부와 그다음에 그 수뇌부와 바로 연결되는 충성파 경호관들이 아마 소수라도 있을 것인데 그들의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놓고 장담을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어, 권총을 빼들기라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경호처에 뭐 회사라고 치면 입사해서 정년까지 일하는 그런 직장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이 아니라면 경호처의 직원이 된다는 건 굉장히 명예로운 일일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게 굉장히 자괴감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유정 의원도 오래전에 이제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으시고 네. 직간접적으로 아마 기류를 좀 읽으실 걸로 아는데 어떤 얘기를 들으세요? 우선은 이 경호관들이 굉장히 우수한 그 인재들이죠. 예.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공채를 통해서 들어온 인재들인데 아마 대단한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일을 해 왔는데 만약에 지금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이제 연루가 돼서 그 범죄 행위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공직생활 마무리를 내란 수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적법한 어떤 영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걸 막아서다가 본인이 불명예 제대를 해야 되는 말하자면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을 누가 원할까요? 본인도 가족도 누구도 원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사실 본질을 벗어난 어떤 경호 업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벌써 몇 주째 비상근무를 통해서 지금 굉장히 피로도 많이 누적이 됐을 거고 가족들의 뭐 걱정은 이루 말할 것 없고 그러니까 관저 경호하고 있는 경호관 부인이 그 언론사에 보낸 편지도 또 다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아마 다 같은 심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호관들 본인들도 그렇고 가족들이 염려하는 바도 아마 다 같은 생각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그 많은 또 그 판사 출신 변호사들도 그렇고 많은 변호인 법조인들이 경호관들에게 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또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아마 저는 그 경호 3부장이 다 휴가 가라 이렇게 했다는 그 네.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다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불명예 제대 당하지 않기 위한 어떤 불법 행위의 가담자가 본인의 의지와 그 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들은 저는 경호관들이 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는 이미 그 몇몇을 제외한 중간 간부 또 그 이하의 어떤 경호원들 전부가 같은 마음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또 적법하게 진행이 되는 어떤 시스템을 불법적으로 막아서는 행위가 돼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만큼은 모두가 피해가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제가 지난 목요일에 한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경호처 내 실무급 경호관들과 그 위에 있는 지휘부급과는 상당한 그 심리적 괴리가 있다. 실제로 영장이 집행됐을 때 실무적인 경호관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것인가, 저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네. 의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보도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에 파악했었던 그 경호처 내에서의 일부 동요가 시간이 갈수록 더 강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경호관들이나 경호처 직원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고 본인의 정말 헌신을 다하고 있는데 이렇게 본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처벌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대통령이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2차 집행이 이루어지고 정말로 물리적 충돌까지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게 저는 대통령의 마지막 책임감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엔 그 법적 절차에 따라서 뭐 조사를 받고 거기서 체포 적부심 또 구속 적부심 이런 거 다 받을 수 있는 길도 있으니까 네. 그런 각오로 대통령께서 임하시는 게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이건 그렇지 않은 분이건 간에 서로에게 그 설득력 있는 예. 명분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가족들이 지금 굉장히 속이 탈 것 같아요. 경호처의 직원을 가족으로 둔 가족들은요. 특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까지 할 텐데 여기 법률가들 계시니까 김영남 의원께서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서 지시를 불이행했을 때 혹은 부당한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했을 때
그럴 때 그게 구제 가능한지 그런 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이에 대해서 논평도 함께 해주시죠. 일단 최근에 있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1심에서의 무죄 판결의 취지와 같이 불법하고 부당한 지시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더라도 아무런 죄나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항명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측 그 윤곽근 변호사가 마치 그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이나 공수처 직원들에 대해서 경호관들이 그들을 불법 행위자로 체포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알려졌는데 예, 반대로 이거는- 역으로요. 예. 이거는 법적으로 엉터리 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가는 뭐 공수처 직원 내지는 이에 협조하는 경찰들은 법령상의 정당한 행위를 하러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법관에 의해서 발부된 정당한 영장의 집행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다소 어떠한 기물 파괴가 있더라도 기물 파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이제 형법상의 정당 행위라고 하는데 그거를 윤곽근 변호사가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일부러 법률적으로 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만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은 경호처의 어떤 그 지휘부의 지시를 받아서 그 공수처나 경찰을 막아서거나 체포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법률적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죠. 특수 공무집행방해로요. 그렇죠.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오히려 역으로 그거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만 그 수뇌부의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를 거부한 건 전혀 법률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예.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아까 그 무기 이제 사용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매뉴얼대로 하겠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극소수의 경호원이 무기를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경찰이 다쳤거나 죽게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죄가 중요해지게 되거든요. 이제 살인, 미수, 기수 또는 내란, 예. 기수 또는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 치사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무거운 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총을 사용한 사람만 죄책을 지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총 들지 않은 사람들도 죄책을 질 수가 있어요. 공동으로. 예. 법상으로 항고서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러한 안이한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법상으로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도 무기를 사용한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예, 윤곽근 짚어주시죠. 변호사께서 지금 법적으로 보면 정말 얼토당타하는 말을 하면서 불법을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변호사가 버젓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불법을 선동을 하고 있는데 즉시 징계 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이제 뭐 다치거나 이런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우리가 아마 지금 다 모든 시청자들이 소망하면서 이 사태를 마음 졸여가면서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경호처 수뇌부나 대통령 측 뭐 법률 대리인이나 이렇게 하면은 법률 위반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 반대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내란 국정조사 특위 기간 보고가 있었거든요.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군에서도 마찬가지로 법과 규정에 따르지 않는 임무 수행은 하지 않겠다라는 점을 못 박았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55단장이나 그 이하에 있는 장병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경호처에 배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휘통제를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장관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지휘 통제에서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그것은 정당한 명령과 부여된 임무에 맞았을 때의 얘기입니다. 제가 볼 정당한 때는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장관이 그냥 법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 군병력을 투입해서 그것에 어떠한 물리적 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고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그 영장 청구 자체가 위법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모르고 계십니까? 그것이 위법하다고 규정이 난 것도 아니고 정당하다고 규정이 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당하다고 난 것도 아닌 상태인데 그걸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지휘를 위법하다고 경정이 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경호처는 분명히 부여된 임무인 관저의 외곽 경계 임무로 파견된 부대에 대해서 저희한테 어떤 협조도 없이 법 집행 질서 속에 위원대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고 거기에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대에 그랬을 때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반드시 경호처에 입장을 전달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그것이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결정이 나서 해서 제가 한 것이 월권이고 직권을 남용한 거라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책임지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들 보셨는지 마무리 발언 한 말씀씩 듣고 끝낼게요. 먼저 김용남 의원님. 그 국민의힘 쪽은 조금 그 지켜보다 보면 답답한데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불법이다, 위법하다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사법부에 의해서 판사에 의해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입니다. 그 영장이 정말 불법하다면 그거는 또 다툴 수 있는 법률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앞서 이의 신청을 냈던 것이 또 법원에 의해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만 체포영장에 대해서 정말로 이견이 있다면 영장 집행에 일단 협조를 하고 나중에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이라는 또 다른 절차를 통해서 사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예. 일방적으로 수사받는 피의자 당사자가 이 영장은 불법하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그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게 정당하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그게 통용되는 건 절대 아닌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왜 정당이 전부 나서서 저렇게 동조를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김영현 의원님. 법치의 칼날로 대통령이까지 된 사람이 이제는 그 법치의 칼날이 자기의 목을 겨누니까는 법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내란이라는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는 경호원들 뒤에 숨어서 왈왈거리면서 자신의 안전을 지금 도모하는 소인배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정말 본인에게 충성을 다한 부하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제 소인배의 모습을 버리고 좀 정상적인 행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죠. 그 내란과 관련한 형사 재판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겁니다. 어쩌면 뭐 2, 3년이 걸릴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당장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는 이 내란과 관련한 수사가 어떻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관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당장 체포해서 끌어내고 망신 주려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적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게 여러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물론 법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그러나 그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면 국가적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다른 방안의 모색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헌재 첫 변론 기일이었는데 본인이 나가서 뭐 생방을 해달라, 내가 다 얘기하겠다 이렇게 하더니 결국 안 나갔어요. 그리고 어제 갑자기 재판관 기피 신청까지 했는데 오늘 기각이 됐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지연 전략이고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같은 건데 참 못났다라는 생각이고요. 특히 오늘 임종득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인데 국방부 차관을 상대로 이제 국조특위에서 질의와 답변이 오고 가는 상황이었는데 국방부 차관이 참 마음에 듭니다. 강단 있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아들 군대 보내는 엄마들, 부모들은 나라 지키려고 보냈는데 내란 피의자 지금 영장 집행 예. 그 막는데 내 아들이 거기에 동원되다니 하면서 가슴을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55사단이나 또는 이제 202 경비단 포함해서 전혀 이 영장 집행하는데 동원시키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올바른 판단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하고요. 마지막 경호처만 똑바로 이성을 회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네 분 말씀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